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침의 원리 자체가 손상회복 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절이나 근육, 인대에서 발생하는 유착을 도침을 통해서 소통 방해하게 되면 신혈관 생성 반응과 건강한 염증 반응이 같이 일어나면서 정상 조직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 건강한 염증 반응도 어쨌든 간에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도침 치료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도침 치료 부위 통증으로 많이 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오래됐거나 이로 인해서 몸속에 유착 조직이 많이 존재를 한다면 치료 이후에 이 유착 박리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도침 치료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치료 부위 통증 외에도 도침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 이후에 두통이 오거나 약간의 미식거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개인의 체질적인 강약과 도침 치료에 대한 적응도에 따라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도침통이 단순히 어떤 통증이나 이런 증상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 이후에 어떤 피로감이나 아니면 저녁에 강하게 발생하는 졸음, 그리고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된다든지 그러한 증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침통이 오는 이유는 이 도침 치료의 원리 자체가 손상회복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건 생략하고 좀 직관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근육을 미세 손상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스장에서 어떤 덤벨이나 바벨, 기구를 통해서 무게를 통한 과부하로 근육을 미세 손상시키게 되고요. 이 손상된 근육에는 혈류가 모이면서 회복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과회복 반응이 발생하면서 기존보다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손상되고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근육통을 앓게 되거든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이 근육통이 생긴다고 싫어하는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이 근육통이 발생을 하면 근육이 예쁘게 자라고 근육이 비대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근육통이 있으면 보통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도침통이 발생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손상회복 기전을 통해서 병리적인 유착을 도침 치료로 제거를 했을 때 해당 부위 역시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처럼 혈류가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도침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과 피로는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러한 손상회복 기전이 반복되면서 병리적인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가 바로 도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신경 손상이거든요. 이제 도자가 칼도자라고 하니까 이 칼 달린 침이 혹시나 내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바늘로 이 신체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침은 주사기 바늘에 비해서 굉장히 둔탁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혹시 신경에 닿아도 뚫기보다는 살짝 건드리면서 찌릿함을 유발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막으로 쌓여 있게 되고요. 그 속에는 지방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도침을 자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숙련도의 시술자가 강하게 자입을 하게 되면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도침 치료는 숙련된 집도의를 통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체력 정도나 회복력에 따라서 도침통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 2-3일 정도 지속되는 도침통이 발생을 합니다. 이 범주 안에서는 도침통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주기로 도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이 손상회복 기전이 가장 이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침통이 5일에서 7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건 유착을 박리한 치료량보다 환자분의 회복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치료량을 좀 줄이거나 추가적인 약침 치료나 한약 치료 같은 추가 회복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회복이 잘 일어나도록 휴식해주는 게 좋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를 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시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수면 시에 회복이 정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삼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도침 치료 직후에 어지럽거나 식은땀 혹은 사지가 차가워지는 등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시술 당시에 너무 긴장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베드에 누워서 푹 쉬면 증상이 금방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외상이든 노화든 이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은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착이 통증 세포를 과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강해지고 오랜 기간 지속이 돼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만성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단순히 이 통증만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도침 치료를 통해서 소통 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착이 제거된 부위가 정상 조직으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이나 피로감은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무게를 열심히 들어 올리고 그 이후에 이 근육통이 찾아오면서 근육이 커지고 이상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노력이나 고통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통증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로 쉽게 없애려고 하면 당장이야 좋겠지만 향후에는 더 큰 통증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유착을 제거할 수 있는 도침 치료를 통해서 120세 시대에 걸맞는 치료로 지속 가능한 건강을 본인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